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통신지주 담당하는 이승우입니다. 어제 KT 3분기 실적이 나와서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영업수익이 6.5조 원으로 YOY로 4%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529억 원으로 YOY로 18.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추정치에는 부합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는 소폭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가 사실상은 전 사업부 다 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KT 자체가 텔코랑 디지코랑 사업부를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장성을 보시면은 전 사업부에서 사실상 다 성장을 했어요. 그 텔코 B2C 같은 경우도 무선이라던가 인터넷, 유무선 모두 견조하게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텔코 B2B 같은 경우도 3% 이상 성장을 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디지코 B2C도 9.5%, 사실상은 디지코 쪽이 지금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성장을 보여줬고 디지코 B2B 같은 경우가 좀 역성장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할 부분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이제 2분기 때 4월에 이제 분사를 해서 나가면서 이 부분이 좀 기저효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보시면은 그룹사별 매출액 추이가 쭉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룹사의 영업 기여도가 기존에 한 1,000억 원 수준의 기여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200억 이상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룹사 이익 기여까지도 완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도 실적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던 상태였고 다만 이제 감안해야 할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면에서 서비스 수익은 워낙 좋았지만 단말단이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단말 매출 같은 경우가 6,500억 좀 안 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3분기부터 Z 시리즈가 나오면서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로 단말기 성수기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YOY로 한 10%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단말기 판매가 크게 잘 이루어지진 못했다라는 점에서 5G 가입자 수 순증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디긴 했었고요. 하지만 그게 큰 폭으로 하회하거나 제 추정치를 꺾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3분기, 통상적으로는 3분기마다 이제 KT가 임단협 관련해서 인건비 비용을 일회성으로 항상 반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분기로 밀려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4분기에 좀 반영이 될 거라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 단에서 한 1,100억 정도를 지금 일단은 감안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 1,100억 원 정도를 감안을 하면은 사실 4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연말로 왔기 때문에 결국 연간 실적이 중요한 상태인 거고 연간 실적으로는 영업이익이 YOY로 6.1%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 이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가 올해 조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주가가 좋았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글로벌 증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매크로 환경도 좋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서비스 사업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피해갈 수 있었고 원자재 가격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게 시장보다는 수익률을 좀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이 부분에서 특히 KT가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사업적인 확장이 컸던 것 같아요. 신한이랑 지분 교환도 있었고 CJ ENM과의
협력을 통해서 OTT가 이제 곧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9월에는 현대차 그룹이랑 이제 자사주 교환을 통해서 이제 지분을 섞으면서 모빌리티 쪽으로도 조금 협력을 관계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우영우를 비롯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고도화를 하면서 이제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KT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통신주기 때문에 이제 뭐 겨울이 다가오면은 배당 매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이 배당이 매력이 올라가는 것 중에서도 3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KT입니다. 그 이유가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반기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말 배당만 놓고 본다면은 LGU 플러스가 통상적으로 연간 전체 배당에서 40% 정도를 반기로 이미 지급을 한 상태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뭐 4분의 3 수준인 1, 2, 3분기 모두 뭐 균등하게 배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말로 놓고 보면은 KT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예상은 DPS가 올해 한 2,20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단협 결과에 따라서 뭐 조정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2,200원 수준을 유지를 하고요. 이거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이고 PBR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적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 측면이나 PBR 밴드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6,000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로 갈수록 결국 배당 매력이 높아진다라는 점이 일단 통신주를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거기서도 또 SKT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기말 배당만 실시한다는 점에서 뭐 가장 통신주 중에서는 연말까지는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는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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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